어제는 국회 대정부 질문 외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었습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인영 후보자 간의 설전이 하루 종일 오늘까지도 그 여진이 계속될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직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최사상의 원조 맞죠, 제가? 원조시라고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만세!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주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최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 말이 아주 많은데 그 야당의 입장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철진한 색깔론의 비타협적 투쟁, 집단 이기주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가 청산하고 극복해야 될 일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나서 아주 힘들고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색깔론입니다. 고질병을 넘어 불치병 수준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어제 이인영 후보자에 대한 사상 검증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 무슨 때늦은 해묵은 사상 검증이냐라는 비판론도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또 그러나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뭐 못할 질문했느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경우에도 이걸 왜 자꾸 색깔론으로 덮어두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반론이 있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는 사상 검증이라고 하는 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좀 뭐 당 안팎에서 더 강한 것 같죠? 그러니까 어제는 사실 당 안에서도 굳이 저런 질문을 했어야 했냐. 그리고 김근식 교수도 통합당 내에서도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반응은 아니지만 이제 저런 방식으로 질문을 했어야 했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은 이제 김근식 교수가 이야기하는 방식인데 이제 주체 사상을 신봉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대북관을 점검할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전대협 의장이었다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뭐 선언을 했던 선언문들 뭐 이런 것들이 공개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사상 전향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당신도 이렇게 왜 하지 않느냐라고 외치는 건 그 이인영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주체 사상을 과거에 신봉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이제 공감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근식 의원도 질문할 수는 있는데 저런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건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다름없다. 왜 꼭 저렇게 했어야 했냐. 초점이 틀렸다라는 공개 발언까지 이제 나오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런 여론이 있다. 막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조금 전에요. 본회의 하다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기자들한테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강하게 다시 한번 태영호 의원의 편을 들었습니다. 지금 아니 태 의원이 통일부 장관의 대북관을 점검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색깔론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뭐 본질을 좀 흐리는 거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서 통합당의 어떤 기조는 그리고 태영호 의원의 질의는 문제 없었다라는 점을 원내대표가 나서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이 논란을 조금 무마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태영호 의원도 그렇고 지금 최은미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인영 후보자가 여전히 글쎄요. 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것 같은 의구심을 깨끗하게 떨쳐버리지 못한 것 같긴 한데 이인영 후보자는 어찌됐든 사선의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여당 원내대표였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는 차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영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젊은 날에 이인영을 압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4선 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 를 지내면서 소위 말하는 여당의 국회 원내 전략을 다 짰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주체 사상의 신봉자라고요? 사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인영 후보자 스스로가 아니다. 난 신봉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없는 걸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악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걸 증명해라. 증명하지 못하니까 너는 문제가 있어. 이건 낙인 찍기고요. 예. 색깔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태영호 의원이 방금 뭐 우리 최현미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과거에 주체 사상을 접하고 신봉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예 아니오의 답변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왜 나처럼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지 않고 주체 사상을 버리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몰고 갔거든요. 예. 사실 저는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게 태영호 의원 본인 스스로가 예전에 주체 사상을 믿었다고 해서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예. 이런 뭐 정말 논리적 오류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늘상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주요 맡게 될 부처의 주요 정책들과 관련돼서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집중적인 점검 대상이 돼야 되는데, 자, 이 사선 의원까지 지낸 원내대표까지 지낸 사람에게 과연 종북주의자냐 아니면 주체사상 신봉주의자냐 이런 식의 사상 검증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저도 이인영 지금 후보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당시에 이제 운동권 안에서 이제 예전 70년대에서 80년대 운동권 들어오면서 운동권에 여러 가지 사상적인 이제 배경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NL이나 PD라든지 큰 흐름과 함께 거기에 뭐 주체 사상파라든지 뭐 또 반주체 사상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운동권의 계보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어떠면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적 배경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되면서 사실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화되고 또 북한이 어떠면서 보면 생각해왔던 환상들이 다 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북한의 어떤 3대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어져 나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주체 사상이냐 아니냐 이거 하는 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과연 지금 이미 북한의 어떤 실태가 어떤 건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체 사상이 파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어쩌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어제는 통일부 장관의 어떤 이 청문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일부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대북관이라든지 또 김정은의 어떤 3대 세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였죠. 이제 그런 어떤 질문의 형식이었다면 저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문제 당신 사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를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헌법에도 사상의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 문제에 대한 자기의 견해는 밝혀냈어야 되는데 저는 태영 의원이 좀 질문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 이제 예를 들어 사상 문제로 접근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묻고 그 견해 속에서 국민들이 이인영 후보자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러면 당신 전향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인영 후보로서도 굉장히 지금 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뭐 아닌데 그걸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사상이 이게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양심의 어떤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근식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태영 의원의 저는 접근 이게 물음 자체 그런 건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저런 식의 접근 방식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뭐 국가보안법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 사상 이념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처벌받는 나라는 아닙니다. 사상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아주 주체 사상을 옹호하고 주체 사상을 공부하고 뭐 남들에게 선전한다면 그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사상 가지고만으로는 이제 그런 처벌은 받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때 아닌 불똥이 태영 의원과 이인영 후보자의 때 아닌 불똥이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한테 튀었는데 왜 튄 거예요, 불똥이? 그렇습니다. 청와대 이제 선임행정관 출신이에요, 문정복 의원이. 근데 SNS에 어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문 대통령을 조선 선조에 비교하고 공직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북에서 대접받고 살다 도피한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다.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변절자의 발악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이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을 선조에 비교하고 뭐 공직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글을 올린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오늘이죠. 다시 SNS에 선조 발언은 태 의원이 아니라 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한 발언이었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어제 쓴 게시물을 지웠어요. 근데 사실을 확인해 보면 어제 신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한테 오늘날 우리나라 형편이 조선 선조 시대 조정과 다르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 의원이 확인도 안 하고 마치 태 의원이 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SNS에 올리면서 이렇게 문매를 맞은 거죠. 하지만 변절자의 발악이라고 할 때 변절자, 그러니까 태 의원이 변절자라는 얘기일 텐데
그 진중권 씨는 또 이를 빗대가지고 장군님이 슬퍼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들의 말 품격이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